이 대통령 지지율 50% 간당간당. 차기 대권주자 여론조사하는 것도 있는데 오세훈이 1등, 그다음에 김민석하고 한동훈이 거의 비슷하게 2등, 뭐 이런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먼저 지금 여론조사를 제가 한 3개쯤 거론을 할 텐데요. 첫 번째 여론조사, 조원 CNI 여론조사를 보겠습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한 달 사이에 무려 13.3%포인트, 13포인트가 급락을 한 50.6%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그 50%가 깨져서 49점 얼마 뭐 이런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물론 그 여론조사는 지금은 업로드를 했다가 그걸 또 업로드가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론조사에는 뭔가 신뢰도가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었는지 그 사정은 지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워낙 급박하게 아침에 속보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에 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여론조사 3건은 모두 다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재가 돼 있습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여러분 텔레비전을 보거나 라디오를 듣거나 어느 방송에서건 프린트된 신문 매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여론조사를 인용을 하든 거기에는 반드시 그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런 말을 반드시 언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송하기 시작하기 직전까지 저희가 확인한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재된 여론조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원 CNI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13.3%포인트가 급락을 했다. 지금 이런 겁니다. 조원 CNI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고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 여론조사, 이건 역시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0.5%포인트 차이, 오차 범위 내라고 말하기가 민망할 만큼 딱 붙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민주당은 4.7포인트가 급락, 국민의힘은 6.5포인트가 급상승한 그런 여론조사입니다. 그 혹시 도표가 준비된 게 있으면 보여주세요. 조원 CNI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이 또 있습니다. 국민의힘 41.6, 민주당 40.4. 지금 도표에서 보시는 저게 조원 CNI 여론조사입니다. 그런데 빨간색으로 되어 국민의힘 여론 지지율이 상당 기간 동안 계속해서 민주당의 거의 절반 수준으로 그렇게 바닥을 면치 못하고 있다가 드디어 6월 둘째 주에 들어서서 41.6 대 40.4. 물론 오차범위 이내입니다. 그렇지만은 어찌됐든 그래프상으로 역전이 됐다.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를 나타내는 빨간색 꺾은 선 그래프가 민주당의 파란색 꺾은 선 그래프를 이제 골든 크로스처럼 치고 올라가는 여론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2가지 여론조사를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도표 준비되는 대로 계속 띄워주십시오. 도표를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네. 2가지만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50.6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이미 한번 뒤집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정당 지지도 연령대별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장동혁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 69.3%.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 그 대상이 된 응답자의 69.3, 70%가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책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저희가 도저히 잘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비전 코리아라고 하는 여론조사 기관이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이것이 상당 시간 인터넷에 업로드가 되어 있었는데 저희 방송 시작하기 전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여론조사를 의뢰한 포털신문과 올리서치라는 매체가 의뢰를 했다는데 여기가 스스로 이 업로드한 기사를 삭제한 것인지 아니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무튼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번호 17119번 그리고 업로드 날짜는 2026년 6월 8일자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삭제되기 직전까지는 국민의힘이 8.7%포인트가 급등을 해서 41.3, 민주당은 8.6포인트가 급락을 해서 38.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정당 지지율만 놓고 보면 조원 CNI나 혹은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 이 결과와 뭐 큰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다. 거의 뭐 비슷합니다. 선거 전에 널뛰듯 했던 이른바 네로라는 여론조사 기관들 여론조사는 뭐 13포인트 차이로 정원호가 이기는 것으로 그렇게 여론조사를 공개했던 여론조사 기관과 신문사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오세훈 후보가 1.12%포인트로 이겼는데요. 아니 13포인트 차이로 진다고 했는데 1포인트 차이로 이겼다 그러면 그 오차가 얼마나 됩니까? 14포인트 차이. 이런 결과가 있었는데 아무튼 지금 나와 있는 이 비전 코리아의 여론조사 결과는 조원 CNI 그다음에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오차 범위 이내에서 지지율이 앞서고 나가고 있다. 그 결과는 국민의힘은 급등, 민주당은 급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추정컨대 이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50% 선이 붕괴된 것으로 그렇게 일단 처음에는 기사가 업로드되어 있었는데 그게 지금 보이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 50%라는 그 선에 관한 뭔가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아무튼 이런 제가 지금 세 가지 여론조사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선거가 끝난 뒤 8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입니다. 그러니까 8일이면 월요일까지 조사한 내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말 그리고 월요일까지 조사한 내용인데 이 여론조사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친 것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라고 분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에 대한 행정 책임, 대통령의 책임, 민주당의 책임, 중앙선관위의 책임, 집권 여당의 책임, 그리고 정부의 책임 뭐 이런 책임들이 다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을 패배했다는 것도 이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 그리고 보수 결집 이게 어떤 언론사도 어떤 선거 전문가도 그리고 어떤 여론조사 기관도 감히 예측하지 못했던 그 규모로 보수 진영의 결집이 일어났다. 저 역시 후일담을 말씀드리고 있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아무튼 그래서
어떨 때는 이런 자괴감마저 듭니다. 선거 전에 그토록 많은 방송과 그토록 많은 신문지면 그리고 인터넷 공간에서 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해봤자 사실은 투표함, 개표함 뚜껑을 열어본 뒤에 나타나는 그 민심의 변화를 제대로 따라잡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다. 이런 반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샤이 보수가 뭐 있다 없다에 대해서도 얼마나 얘기들이 많았습니까? 오늘 조선일보에 나온 걸 보니까 한 지역구의 선거 결과가 나와 있더군요. 모르겠습니다. 무응답. 이것이 직전까지 16%로 나와 있었습니다. 무당층이 20% 가까이 된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16%가 고스란히 국민의힘 후보에게 반영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 조선일보 지면 한번 찾아봐 줄래요? 그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서 샤이 보수의 규모 그리고 샤이 보수가 결국은 투표장에 가서 어떻게 자기 의사를 표시하는지에 대해서 선거 전문가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선거 전에 방송을 통해서 누누이 말씀드린 바가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칼럼에서도 그런 말을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한 바 있습니다. 뭐 부당층이 몇 퍼센트, 20%다, 30%다, 부동층이 얼마다, 중도층이 얼마다, 이게 다 신기루요 아지랑이다. 대한민국에 부동층은 없다. 그런 취지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결국은 부동층이니 무당층이니 중도층이니 이런 분들도 여론조사를 하면 저는 대답할 게 없습니다. 저는 지지정당 없어요. 지금은 다 꼴 보기 싫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분들이더라도 이런 분들이 그럼 투표장에 가서도 난 지지정당 없으니까 아무 데나 찍어야지 내 표는 무효표 이렇게 하느냐?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투표장에 가면 이 네모 안에 무효표가 안 되게 꼭 하고 찍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은 대개 다 어디가 있느냐? 대개는 원래는 보수 쪽 지지자였는데 선거 국면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실망을 해서 특히 국민의힘 지도부와 국민의힘의 여러 국민의힘의 중진 그다음에 원로 이런 정치인들의 행태에 대해서 실망을 한 분들이 여론조사만 받으면 다 나는 지지정당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조선일보가 서울대하고 함께 공동으로 5년 단위로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조사한 것과 금년에 조사한 것을 딱 금년 초에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20년 전에 여론조사를 해보면 나는 보수예요 라고 답변하는 사람이 40%대 후반부, 나는 진보예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20% 중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론조사 결과 서울대하고 조선일보가 합동으로 한 조사를 보면은 우리나라는 어떤 경우에도 보수를 지지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진보를 지지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약간이라도 더 많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뒤에 조사를 해보니 무당층이라고 한 분들은 굉장히 부분이 많아진 반면에 보수를 지지한다는 분들은 거의 절반 가까이 뚝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은 다 어디 갔느냐? 그래 진보하고 보수를 지지한다는 분들이 비슷해진 그런 결과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20년 전에 나는 보수를 지지했어 이라고 했던 그분들 20%포인트 가까운 이분들은 지금은 다 어디가 있을까요? 해외로 이민 가 있을까요? 돌아가셨을까요? 지금도 엄연히 투표권을 행사하시고 지금도 엄연히 뉴스를 챙겨보시는 그러한 유권자로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여론조사가 있으면 답변을 하시기를 나는 무당층이요. 나는 민주당도 싫고 국민의힘도 싫소. 이렇게 대답을 할 뿐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여론조사 기관, 지금까지 우리나라 언론기관, 그리고 출구조사까지도 사실은 이 무당층이라고 답변을 했지만 사실상 본인은 보수 쪽이었던 분들에 대한 그 실체적 규모와 그분들의 성향에 대한 정밀하고도 과학적인 조사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선거가 끝난 다음에 제대로 된 여론조사를 실시하면 조금 더 어떤 민심의 변화가 있었는지, 어떻게 그 성난 파도와 같은 민심이 어느 방향으로 휘몰아쳤는지를 조금은 더 가깝게 접근을 해볼 수가 있는데, 보수층의 국민의힘 결집이 여러분, 이 여론조사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8.8에서 80.5로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한 겁니다. 68에서 80까지 증가를 한 겁니다. 누가? 보수층이 국민의힘 쪽으로 결집하는 힘이. 그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반면에 진보층이 민주당에 결집한 걸 보니까 그거는 오히려 79에서 75로 4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이번 선거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선거가 있기 전에는 아무도 이걸 말하지도 못했고 짐작은 하더라도 그거를 소리내서 말할 용기가 없었던 거지요. 선거 끝나고 나서 틀리면 뒷감당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무튼 이재명 대통령 그 국정 지지도 그거는 부정 평가가 거의 9.4포인트나 뛰고 긍정 평가는 8.9포인트가 내렸다라고 비전 코리아라는 여론조사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삭제돼 버린 기사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오히려 조원 CNI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3포인트가 둘 다 한 달 만에 결과를 이렇게 이제 한 달 동안의 변화를 견주어 보는 겁니다. 조원 CNI는 13.3포인트. 더 큰 차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라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3년 남았습니다. 별일이 없다면 3년 남았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지난 과거보다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더 관심이 많으시겠습니다만은 오세훈 서울시장 무려 12.9포인트가 뛴 20.2%로 차기 대권 주자 지지율로 1등이 됐고요. 두 번째가 김민석 1.4포인트가 내린 12.3, 한동훈은 2.8 상승한 12.1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1강 2중 구태여 말을 해본다면 오세훈 1, 그 다음에 김민석하고 한동훈이 2,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로 장동혁 10.3, 장동혁도 그러면 중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1강 3중. 조국 7.1, 3.1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추미애 1.8포인트 오른 5.7, 정청래 3.2포인트 내린 4.6, 이준석 3.3 유지. 그리고 이번에는 김동연 현 경기지사입니다. 김동연 경기지사와 안철수 국민의힘은 조사에서 뺐답니다. 그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람이 8사람인데요. 물론 이 수치가 얼마나 중요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얼마만큼 신뢰도를 둬야 될까, 이건 차치하더라도 여기에서 이런 조사를 보면은 지금의 분위기,
추세 이런 건 짐작할 수가 있겠는데 아무튼 6월 3일 선거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전국적 지명도를 가진 정치인 중에서 대권 잠룡으로서 대권 반열에 치고 나간 사람이 누구냐? 이런 여론조사가 아니더라도 지금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아마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 그래, 오세훈 그 이름을 빼놓을 수가 없지. 적어도 말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것들이 여기 지금 나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민주당의 차기 당권에 지금 도전한다는 김민석 현 총리, 그리고 이제 한동훈 부산 북갑 당선인, 국회의원 당선인, 뭐 이런 구도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여론조사도 그 비슷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 추세가 6월 3일 선거 끝나고 그 다음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겪으면서 이게 우리가 예상하거나 짐작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크게 격차가 벌어진 것 아니냐. 그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뚫고 6월 3일 저녁 그 개표 상황을 뚫고 9회 말 대역전 드라마를 썼다는 그 효과, 이것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는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 가령 개표 초반부터 6월 3일 오후 7시부터 오세훈 후보가 사뭇 앞서 있는 것으로 계속 개표 결과가 나왔었다면 이렇게까지 됐을까? 이제 우리는 역전 드라마를 쓰인 주인공에게 더 많은 박수를 보내는, 그게 이제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요,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냥 우리가 보자 한번, 지금 상황을 보기 위해서 한 거다 이런 거지, 이게 앞으로 이게 뭐 계속 이런 구도가 유지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변화가 올 것입니다. 재미난 것은 이 여론조사에서 지금 한창 민주당 내부가 시끄럽잖아요. 민주당에서 정청래하고 김민석하고 차기 당권 8월 17일에 있을 민주당 전당대회를 하고 앞두고 어떤 이전 투구가 벌어질까 그랬는데 그것도 물어봤습니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로 누가 적합할까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김민석은 3.3포인트가 상승한 28.8, 정청래는 무려 8.4포인트가 내린 17.2. 물론 이 조사, 이런 수치가 얼마나 정확하냐 하는 것은 차치하고 일단 추세상으로 지금 힘을 받고 있는 사람은 김민석, 그리고 지금 사면초가 비슷하게 궁지에 좀 몰린 듯 보이는 사람은 정청래. 그런 것들이 여기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공소 취소 특검법안에 대한 찬반도 물어봤는데요. 그건 역시 반대가 찬성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그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네, 첫 번째 속보로 오늘 아침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재된 여론조사 기관 3곳에서 거기에 업로드를 해놓은, 이것은 여론조사 기관이 업로드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업로드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내용을 여러분과 공유했습니다.